여기 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이 킬러들의 어떤 무풍지대 같은 데죠. 여기에 들어가면 이 살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존윅 2에서 이 존윅은 거기서 살상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끝 지점에서 3편이 시작이 되는데 국제 암살자 연맹 이 최고회의가 그래서 존윅을 파문하고 무려 1,4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어요. John Wick, excommunicado, in effect 6 p.m. Eastern Standard Time. 근데 워낙 잘 빠져나가니까 1,500만 달러도 걸고, 어떻게 보면 영화가 거의 막 초중반까지는 계속해서 이 현상금 사냥꾼들이 존윅을 쫓고 쫓는, 어떻게 보면 끝까지도 그렇게 계속 가는 건데, 사람을 놓고 쟤를 죽이면 돈을 줄게. 이거 뭔가 불법 냄새가 펄펄 나거든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불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살인죄 말고도 나를 죽여달라. 네. 이게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인데요. 우리 형법 252조를 보면 촉탁승낙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오, 그런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하. 상황이 이런 판국에 음. 현상금을 걸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인다? 이거는 당연히 불법이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건요? 옛날 뭐 미국 서부 시대에 보면 그게 꼭 영화 속에서만이 아니라 뭐 인디언 머리를 가져와라, 뭐 벗겨와라, 그러면 돈 줄게. 아니면은 또 같은 배경끼리도 원티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현상금 걸고 그랬었던 걸로 아는데, 그건 그때 시대의 예외적인 합법이었던 걸까요? 그게 완전히 합법이라고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음. 사실 이때 서부 시대에 이렇게 원티드라고 나온 그 현상금을 거는 곳은 정부가 있었고요. 네. 이제 공식적인 국가기관인 정부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일반 기업체들인데요. 네. 정부에서는 죽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어레스트 앤 딜리버리라고 표기를 했고요. 아. 체포를 해서 데려와라. 데려와라. 왜냐하면 여죄를 추궁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죄를 자백하게 되면 오히려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공식적인 이 현상금에는 체포까지, 그래서 데려오는 것까지만 이제 허용을 했고요. 그게 아니라 뭐 당시 이제 열차장도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철도 회사나 이런 곳은 뭐 죽여도 상관없다. 그래서 데드 오어 얼라이브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아하. 뭐 죽든 뭐 살든 어쨌거나 가져오면. 그래서 뭐 정말 유명한 뭐 제시 제임스 같은 그 이제 범죄자에게는 네. 당시 돈으로 이제 25,000달러의 현상금이 붙기도 했는데, 이게 완전히 합법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기업이 이제 낸 그렇죠. 예, 거였군요. 기업이 낸 거고. 아.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마크 트웨인 같은 작가들은 뭐 이걸 정부가 방치하면 어떡하냐.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분명히 불법인데 네. 이걸 방치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럼 현상금을 내걸고 체포를 하는 건 불법인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제 다 불법이고요. 심지어는 유일하게 현상금 사냥꾼이라는 직업이 있는 미국도 직접 체포를 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네. 뭐 이런 걸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해서 경찰이 체포를 해서 그 일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 이제 보상금을 지급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니 근데 직접 체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신고하는데 신고하는 사이에 도망가면 어떡해요? 사실 그거는 현상금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나라 법에는 이제 현행범 체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12조를 보면 네. 누구든 됩니다. 누구든, 네. 영장 없이, 경찰 아니어도, 그렇죠. 나도, 네. 영장 없이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막 도둑질 하는 사람, 그렇죠. 뭐 이런 원칙적으로는 영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에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영장에 의해서만 체포가 가능한데 언제 그걸 받겠습니까? 아, 그렇죠. 검사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이제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범인이 지나가는데 경찰에게 그쵸? 얘기해서 경찰은 검찰에 얘기해서 또 법원에 얘기해서 발부받으면 이미 그렇죠. 배 타고 중국으로 밀항해서 숨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체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행범 체포라는 게 그 자체로 위법이 아닌 건지, 아니면 위법하지만 어떤 조각성 사유가 있어서
뭐 처벌을 안 되고 뭐 그렇게 해도 돼라고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우리의 그 위법성 조각 사유들을 쭉 보다 보면은 네. 법령에 의해서 처벌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아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소송법 212조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라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사실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현행범 체포할 때 특별한 요건이 있나요? 내가 봐서 아, 이 사람 현행범 같아 그럼 막 잡아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범인이 명백해야 되고요. 그리고 범죄가 발생한 게 명백해야 되고 또 시간적인 접착성이라고 그러는데 뭐 네. 근접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아니면 범죄가 끝난 직후 이제 뭐 그렇죠. 직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직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체포의 필요성까지도 인정이 돼야 됩니다. 체포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경찰서에 자수를 하러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체포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건 아니고. 그래서 뭐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네. 뭐 이런 이제 필요성이 좀 충족이 돼야 필요성까지 충족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이제 막 현행범을 쫓다가 누구 막 소매치기 하려는 걸 막 쫓다가 막 그 사람이 저를 밀치고 이러면서 막 싸움이 났어요. 그러다가 저도 그 사람을 제압해야 되니까 제가 폭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폭행 이거 위법하다고 처벌돼야 될까요? 네, 홍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위력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순순히 잡혀줄 것도 아니고요. 아니고, 예. 다만 이제 법원은 그 체포 과정에 수반되는 어느 정도의 폭행, 협박. 왜냐하면 뭐 밀쳤을 때 그러니까 도망갈 때 이제 네. 잡아 끄는 거라거나 아니면 뭐 도망가면 뭐 협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예. 그런 행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법원이 봐주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뭐 밀어 넘어뜨려 가지고 제압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 범죄자가 고소를 했습니다. 내가 전치 3주를 입었다. 아. 너의 행위로 인해서 그랬을 때 법원이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네. 실제로 이런 폭행이 일어났던 건 맞지만 경찰이 오기까지 5분 정도 이 사람을 붙잡아 놓고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인 폭행은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하. 반면에 이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휘젓고 다닌 사람 아. 이 사람에 대한 주거 침입죄는 법원이 과하다라고 판단을 했죠.